오늘 첫 번째 책은 하워드 슐츠의 오너드입니다. 이 책은 스타벅스 창시자 하워드 슐츠 회장이 CEO로 전격 복귀한 뒤 그가 보여준 놀라운 혁신과 도전의 이야기인데요. 쓰러진 스타벅스를 다시 일으켜 세운 하워드 슐츠 회장의 감성 리더십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새 책 온워드는 스타벅스의 창립자 하워드 슐츠의 혁신과 도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종욱 스트롱홀드 테크놀로지 대표이사가 이 책을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현재 스트롱홀드 테크놀로지 대표이사로 계시죠. 어떤 회사입니까? 네, 스트롱홀드 테크놀로지는 현재 커피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청년 창업사관학교가 있어요. 굉장히 크게 이제 국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예. 또 선정해서 연구과제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예. 네. 계속 커가고 있는 회사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커피 업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제품인가요? 커피 업계에서는 이제 가장 고전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로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배전이라고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제 그 배전이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좀 상업화로서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저희는 이제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를 해서 그래서 개발해서 검증까지 지금 받아서 시장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커피 시장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커지고 네, 있죠. 네, 엄청나게 커지고 예.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최단실에 로스팅된 걸 먹으려고 하는 이제 소비자의 욕구가 그렇죠. 높은 것 같아요. 네. 예. 최근에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고 해서요. 그 스타벅스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스타벅스가 시애틀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냥 그쪽 기반으로 해서 스페셜티 커피라는 것들이 문화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로스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가 네. 이제 새 책 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국내에도 오셨던데 네. 이 온워드 이 책은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나요? 사실 이제 이 오너드라는 건 저에게 세 가지 이유에서 좀 접근을 했었어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CEO 분은 이제 커피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커피업계의 미래 이제 트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렌드 예. 워칭 측면에서 예. 일단 처음 봤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너드가 얘기하는 게 도전과 혁신이었어요. 사실 저희 기업이 굉장히 젊은 기업인데 예. 혁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커피업계의 혁신이란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그다음에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CEO 분이 생각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오너드라는 게 진군 앞으로라는 뜻인데요. 예. 저희 이제 회사 이름이 스트롱홀드이지 않습니까? 스트롱홀드가 이제 요새 혹은 전진 기지, 진군 기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또 적합한 고이다 싶어서 일단 얼른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아, 그러네요. 네, 하고 전진기지 만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렇죠. 진격 명령이 이 책을 통해서 그렇죠. 나온 그런 네. 셈이네요. 네. 예. 이 책 발간과 함께 그 온워드 지식 나눔 릴레이인가요? 그런 네. 어떤 강연회가 네. 진행되고 있던데 네. 우 대표님도 강사로 참여하고 계시죠?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사실 이제 오너드라는 게 도전과 혁신 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커피업계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CEO께서 얘기를 하는 도전과 혁신은 우리나라 젊은 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지금 한 5명의 지금 강사들이 좀 뜻을 모아서 예. 우리나라 좀 젊은 분들에게 도전과 혁신의 메시지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입으로 한번 저희 것으로 각색해서 한번 전달해 보면 어떻겠냐. 예. 그래서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의 이 책의 정신은 그대로 받으면서 그렇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전과 혁신의 어떤 메시지를 젊은이들에게 그렇죠. 전해주는 네.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거네요. 네. 예, 그렇군요. 이제 스타벅스 그러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우리 생활의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문화를 바꾼 이제 네. 회사 아니겠어요? 네. 근데 왜 스타벅스 또는 이렇게 하워드 슐츠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지 단지 매장이 많다는 것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워드 슐츠 지금 CEO가 사실 스타벅스가 자신의 회사는 아니었고요. 그곳에 이제 마케팅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요. 자기가 이제 이탈리아의 우연한 기회에 예. 자기 출장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에스프레소 이탈리아의 어떤 문화, 카페 문화들을 좀 자신이 느껴보고 이걸 미국으로 갖고 와서 한번 전파를 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커피 자체도 있었지만 만남의 공간이라는 어떤 장소적인 예. 커뮤니티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스타벅스에 갖고 왔는데 스타벅스 기존의 어떤 그 운영진들이 그것을 이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와서 이제 자신의 회사를 만들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그 회사를 좀 키워서 스타벅스를 다시 인수하게 됩니다. 그 스타벅스를 인수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미국에서도 만든 거죠. 어떤 스타벅스 내에서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하는 어떤 종업원들도 스타벅스라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또 종업원과 고객과의 관계도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문화를 창조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CEO가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네. 70년대 만약에 하워드 슐츠가 우리나라에 왔다면, 다방에 왔다면, 네. 예, 최소한 만남의 문화는 가져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예. 메뉴도 많이 갖고 왔겠죠. 예, 그렇죠. 우리도 굉장히 커피를 중심으로 해서 네. 만들어진 문화가 있는데, 네. 스타벅스처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내지는 못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군요. 아까 이제 원워드가 진군 앞으로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이 네. 책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오너드는 그 하워드 슐츠 CEO가 그 직원들에게 의사소통을 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메일이었어요. 이메일로 예. 자신의 생각들을 꾸준히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그 마지막에 온워드라는 단어를 꼭 붙였다고 해요. 예. 진군 앞으로라는 단어는 사실 스타벅스가 굉장히 진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 그리고 어떤 고착화되고 그리고 혁신에서 밀려나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예. 그곳의 혁신의 이미지를 계속 전달하면서 예. 앞으로 우린 나아가고 이곳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래서 혁신 이미지를 계속 강조를 하는 어떤 그런 단편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예. 매일 맨 마지막에 우리 뭐 You are sincerely 뭐 이런 네, 것들을 그렇죠. 쓰는데 참 독특한 분이에요. 그렇죠. 예, 맨 마지막에 원워드 이렇게 써놓으면 아마 받아들이는 직원들도 그래 우리 그렇죠. 뭔가 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네, 네. 이 책에 이제 맨 처음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네. 슐츠 회장이 2000년에 경영인선에서 물러나죠. 그렇죠. 예. 그랬다가 2008년에 네. 8년 만에 CEO로 다시 복귀하거든요. 네, 네. 예. 그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이제 그 하워드 슐츠 CEO가 스타벅스를 굉장히 많이 키워놓은 다음에 예. 그 후임자로 자신의 어떤 측근을 세워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서게 되는 대표이사가 스타벅스를 하워드 슐츠 CEO가 생각할 때는 양적인 팽창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부분에서는 탁월했지만 예. 질을 계속 꾸준히 갖고 가지 못했다. 스타벅스의 정신을 희석시켰다. 예. 네. 예.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돼서 예. 자신이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왔죠. 그러면서 던진 말이 자기는 그 복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스타벅스를 너무 사랑해서 복귀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예. 보통은 사랑해서 헤어진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는데 네. 사랑해서 다시 돌아왔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하신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네. 품질 없이는 네. 다른 가치가 다 설 자리가 없다. 그렇죠. 네. 결국은 커피 전문점의 핵심 경쟁력 커피의 맛입니까? 커피의 맛도 있고요. 예. 물론 커피의 맛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워드 예. 슐츠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스타벅스의 경험이었어요. 스타벅스의 특별한 경험이 원래 있었는데 예. 커피의 맛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 예. 분위기.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희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되면서 그렇죠. 그만큼 그 문화도 묽어진 겁니까? 네. 그렇게 예. 판단을 해서 예. 그걸 수정을 하려고 여러 다방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예. 개선이 안 돼서 절망감에서 이제 분노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내가 다시 나서야겠다. 네. 예. 그렇죠. 오너가 다시 나설 때는 이제 회사가 무서워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돌아와서 네.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돌아와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자신들이 가야 될 방향을 먼저 잡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 아젠다라고 해서 예. 자신들이 이제 혁신해야 되는 부분 그런 예. 부분을 선정을 하는데요. 되게 중요했던 부분은 그냥 혁신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한다는 게 아니라 예. 자신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 설정하고 그것에서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주겠느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투 더 베이직으로 가서 거기서 가장 혁신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게 의미가 있겠죠.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상당히 세계적인 기업들이 된 곳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곳들이 이제 요즘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벤치마크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스스로가 이제
그 벤치마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네. 제 생각에는 이 오너드가 주고 있는 네. 그 메시지가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혁신에 대해서 하워드 슐츠 CEO가 갔다 와서 그러니까 CEO로 복귀한 다음에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파이크 플레이스 로스트라고 해서 예. 새로운 커피 원두를 개발을 해요. 자신들의 가장 가치에 맞는 커피 예. 그리고 가장 균일하고 그다음에 적용이 굉장히 넓게 가능한 커피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만든다는 것은 새 품종을 찾아낸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뭐 로스팅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까? 새 품종을 찾아서 그거를 가장 적절하게 섞어서 로스팅을 한다는 거죠. 예. 네. 그것도 뭐 블렌드 이런 말 씁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새로운 블렌딩의 대표 블렌딩을 만든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계를 이제 클로버라는 회사가 여기서 소개가 되는데요. 예. 클로버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시애틀에서 2명 정도 아주 소규모의 이제 그 기술자들이 시작을 해서 예. 나중에 인수할때 뭐 10여 명의 회사가 크게 되는데 이 회사를 스타벅스에서 인수를 하게 돼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추출하는 기계를 만드는데 그 추출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별하고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예. 그걸 갖고 오면서 이제 하워드 슐츠 CEO가 하는 말씀이 이게 당장 재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커피 업계를 혁신적으로 개선시키려고 하느냐에 대한 의지 표명이다. 예. 라는 메시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역시 이분이 이제 그 마케팅 매니저로 출발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세상의 눈을 끌고 네. 또 거기에 진짜 어떤 내용을 던져주는데 네. 탁월한 재주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8년에 7,100개인가요? 미국 전역에 있는 네. 스타벅스 매장을 일거에 문을 닫은 적이 있죠. 네. 예.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때는 사실 2008년 2월이 하워드 슐츠 CEO가 온 다음에 예. 굉장히 격동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었는데요. 아주 성과가 확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용단이었어요. 예. 그때 전 세계 매장들을 이제 차례차례 닫게 되는데요. 일단 예. 미국에서 7,100개 매장을 닫고 3시간 동안 에스프레소 엑설런스 트레이닝이라는 걸 이제 실행을 하게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스타벅스 종업원들이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는데 그거를 균일하게 스타벅스에서 권장하는 대로 사용을 잘 못한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켜서 최고의 에스프레소를 뽑아내겠다라는 의지 표명인데요. 예. 실제로 3시간이라는 교육이 얼마나 실제로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지는 의문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만큼 스타벅스는 커피 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어떤 의지 표명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예. 책 속에 보면 네. 이제 매출은 한 600만 달러 정도 잃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보다 훨씬 더 큰 광고 효과 또 그렇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은 거네요. 그렇죠. 예. 저는 이 대목 보면서 네. 그 이건희 회장께서 예전에 애니콜 제품 중에 이제 불량이라고 네네네. 생각되는 것을 쌓아놓고 불을 질르는 네. 그렇죠. 그 이벤트랑 좀 비슷하지 않나. 네. 그것도 품질에 대한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영자가 정말 오너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확실한 제품에 대한 어떤 의지 표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사실은 하워드 슐츠 CEO가 다시 복귀하면서 네. 복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 불협화음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메일 유출 사건인가요? 네, 이메일 유출 사건이 예. 있었죠. 네. 좀 이렇게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워드 슐츠 CEO가 스타벅스에서 이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스타벅스에 대한 관심을 완전 끊는 건 아니고요. 예. 계속 관심 있게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고 스타벅스 매장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많이 봤는데요. 예. 문제가 됐던 거는 스타벅스가 고객과의 정말 특별한 경험을 너무너무 평범해져 버린 어떤 그런 문화로 예.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예. 그래서 평범해진 스타벅스의 경험이라는 예. 어떤 이 메일을 제목으로 해서 예. 사내 사람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메일을 보내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스타벅스가 원래 본연에 갖고 있던 길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 그 당시 경영하고 있던 경영진들에게는 당연히 도전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메뉴도 없앴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도 있었어야 됐고요. 굉장히 불협화음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핵심 가치를
찾는 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살아남고 성공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네. 2년 동안 혁신한 어떤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겁니까? 돌아와서 지금 2008년부터 이제 지금 11년이긴 합니다만은. 네, 네. 예.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사회적인 어떤 관계,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구축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이크 플레이스 로스트라는 어떤 그 신제품 개발이 굉장히 이제 주된 내용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예. 또 클로버 회사의 인수 아까 말씀드린 예, 예. 어떤 그런 회사를 인수해서 스타벅스의 새로운 어떤 미래 가치들을 이제 그 자신들이 갖고 그다음 앞으로 계속 제공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또 소르베토라고 이탈리아에 또 새로운 어떤 메뉴가 있었는데요. 그걸 또 갖고 와요. 근데 물론 실패하지만 그것 또한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도전하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종욱 대표님이 경영하시는 스트롱홀드 테크놀로지의 제품에 대해서 하워드 슐츠가 관심을 가지는. 물론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솔루션은 차세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간의 문화라면 다시 기본적으로 커피 맛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회귀할 경우에 저희 제품이 아주 획기적인 솔루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하지만 저는 이제 생각에는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기업도 좋지만 국내에서 이제 키워내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는 기업들과 좀 같이 하고 싶고 또 그런 업체와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네요. 네. 예. 지금 이제 국내 커피업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책을 통해서 국내 커피업계가 어떤 걸 배우면 좋을까요? 지금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도 많고 경쟁도 치열한데. 사실 그 국내 업체들, 커피 업체들이 굉장히 열광적인 어떤 커피 문화에 힘입어서 크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어떤 회사들은 스타벅스보다 매장 수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렇죠. 폭발적인 이제 성장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스타벅스 같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관심을 갖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기보다 그냥 새로운 메뉴, 그냥 더 맛있는 메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이드 디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마케팅하거나 혹은 연예인 마케팅 같은 걸 많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커피 본질에 대해서 좀 벗어나는 마케팅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이제 나라 기업들도 커피 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혁신을 더 이룰 수 있을까? 스타벅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또 그리고 그 문화를 만들 때 자신들이 고객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때 앞으로 고객들이 우리의 상품들을 구매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제 우리 저력이 참 대단하다고 그렇죠. 느꼈던 게 이제 한 회사가 이미 스타벅스보다 더 많은 매장, 그렇죠. 이제 사람들의 또 관심을 더 많이 가는데 저는 스타벅스에 갈 때 좀 특별한 장소에 온다는 느낌을 역시 갖게 되거든요. 우리 새롭게 지금 성장하는 회사들이 바로 이제 그런 문화를 그 속에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스타벅스에 맨 처음 갔기 때문에 첫사랑을 못 잊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이 원워드에서 볼 부분이 저는 하워드 슐츠 회장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어떤 감성 리더십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감성 리더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스타벅스의 이제 중요한 어떤 가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그 감성 리더십을 통해서 슐츠 씨가 얘기하는 딱 하나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내에 얼마 최근에 이제 방한해서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스타벅스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랑이라는 게 제가 보기엔 다른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워드 슐츠 CEO는 직원들과 마음을 최대한 열고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재무적인 가치 이런 것보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종업원들과 직원들에게 최상의 가치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걸 또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표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지만 자신이 다시 복귀한 것도 스타벅스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 사실 굉장히 반론이 많을 수 있겠지만 창업주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시 복귀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감성의 리더십이 딱딱한 리더십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갈수록 우리 살아갈수록 사람은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특별한 장소에는 특히 이제 우리 감성에 호소하고 있지 않은가 스타벅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을 원어드 이 책에 대해서 아주 이제 풍부하게 해주셨는데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눈여겨봤으면 좋을까? 특히 이제 하워드 슐츠 CEO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예, 그것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은요. 도전과 혁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히 정의하고 있느냐.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긴 한데요. 실제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도전이라는 것은 어떤 스킬이라기보다 태도의 측면인 것 같고요. 정신. 그리고 그렇죠. 혁신이라는 것은 정신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여기서 이 책에서 이제 하워드 슐츠가 던지는 어떤 메시지 중에 도전 의식도 굉장히 고취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혁신을 이룰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혁신을 이룰 때 처음부터 전부 다 파괴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어떤 아주 파괴적인 혁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만 혁신인지 아니면은 혁신을 이룰 때 자신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에서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경험, 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어떤 혁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들이 어떤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상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트롱홀드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경영을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경영의 비전이라든가 뭐 목표가 있으실 텐데요. 네,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커피 시장에서 로스팅 시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력이 굉장히 그 로스터를 쓸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자동화를 아주 스마트한 방법으로 하는 게 저희 어떤 기계인데요. 국내 시장에서 이제 한 2년 동안 50% 이상의 이제 마켓 셰어를 갖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진출하고 또 저희의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장에 안착시켜서 지금 기존의 어떤 아주 고급 문화와 혹은 프랜차이즈 문화의 어떤 그 벽을 좀 간격을 줄이는 그런 어떤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스트롱홀드 요새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운명적인 만남이랄까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원어드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너희들이 나갈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젊은 기업가 우종욱 대표님의 앞으로의 활동이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하워드 슐츠 CEO의 새 책 원어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